오늘도 어김없이 5살 연우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연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게 맡겨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우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까요? 연우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꼭 껴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순간이면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가 있어 행복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연우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연우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해주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부드럽고 달큰한 계란찜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연우가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야, 왜 그래?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냄새를 맡는 모습이 귀여워서였어요. 혹시 제가 만들어 놓은 김치찌개 냄새를 맡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우가 한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연우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파랗다거나 꽃이 예쁘다고 말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냄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연우는 더욱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냄새요.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이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연우가 저를 좋아한다고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냄새 때문에 불편해했던 걸까요?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냄새가 나는구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우 앞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손주에게 냄새 나는 할머니로 기억되다니. 이보다 더 큰 상처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연우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자고 보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과연 저는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우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연우가 말한 그 냄새는 무엇일까요? 저는 평소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왔는데 말입니다.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집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70이 넘은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손주들 덕분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할머니 냄새라고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할머니 냄새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범은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노네날은 40살이 넘으면서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노네날은 우리 피부의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성분인데 공기와 만나면 특유의 냄새를 풍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름 냄새라고도 하고 묵은 냄새라고도 한다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노네날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복용하는 각종 약물들도 체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먹다 보면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구나 옷에서 나는 냄새도 한몫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이불, 베개, 옷장, 서랍장 등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가 우리 몸에 배어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둔해져서 자신의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연우의 그 말이 덜 아픈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노내날 냄새를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일 뿐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손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연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냄새 자체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었어요. 혹시 연우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지금까지는 연우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는 할머니 냄새가 나서 싫어라고 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또 다른 분은 며느리가 어머니 옷에서 냄새가 나니까 따로 세탁해주세요라고 했다며 속상해하셨고요.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손주들에게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항상 향기롭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소홀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를 보면서 나도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냄새까지 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 옆에 앉을 때도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가족들에게조차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롭고 서러웠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하나둘씩 잃어가는 것들. 젊음도 건강도 그리고 이제는 향기마저도. 대신 얻게 되는 것은 주름과 흰머리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냄새뿐인 걸까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속상해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우가 다시 저를 찾아올 텐데 그때도 같은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불쾌한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를 떠올릴 때 냄새부터 생각나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우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를 맞이했어요. 혹시라도 또 그런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동시에 아이의 솔직한 반응을 관찰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또 연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 허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적어도 연우가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면서도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해주는 거겠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거나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더군요. 좋은 것은 좋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연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할머니를 아프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덥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한 거였죠. 생각해보니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빠 배 너무 나왔어. 엄마 여기 주름 생겼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어떤 기분이셨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솔직함은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어른들처럼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거든요. 연우가 정말로 저를 싫어한다면 아예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여전히 제게 안기고 놀자고 하는 걸 보면 냄새와 애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의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그냥 할머니만의 특별한 냄새가 있다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집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어른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연우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연우에게도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연우의 말을 계기로 제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 샤워를 했는데 이제는 매일 가볍게라도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특히 노는 알이 피지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목 뒤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씻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너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바디 클렌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고 이것도 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옷 관리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 입은 옷도 냄새가 나지 않으면 며칠 더 입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기로 했어요. 특히 직접 피부에 닿는 속옷이나 잠옷은 더욱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세탁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세제만으로는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베이킹소다를 함께 넣어서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려서 자외선의 살균 효과도 이용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습기를 틀어놓고 말렸습니다. 오래된 옷들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 냄새가 밴 것 같은 옷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던 옷들이 많았는데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옷장도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집안 환경도 바꿔보았습니다. 오래된 이불이나 베개, 쿠션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벨 수밖에 없었거든요. 새 이불은 항균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향초와 디퓨저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은은한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을 선택했어요. 특히 연우가 오는 날에는 미리 향초를 켜두어서 집안에 좋은 향기가 돌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이런 음식들이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차를 자주 마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개선되어서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실천한 후 연우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혹시라도 여전히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연우가 평소처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꽁꽁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표현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사용한 바디 클렌저나 향초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응, 할머니가 좋은 냄새 나는 걸로 바꿨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지난번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어요. 연우야, 지난번에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조금 속상했어. 연우가 큰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냄새 난다고 했는데요. 아이는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자신의 말이 왜 저를 속상하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특히 할머니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래.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연우도 친구가 너 냄새 나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연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기분 나빠질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아이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연우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알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 저는 연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말이야.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 목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다운 순수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우리 연우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다 괜찮아졌어. 저는 연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연우가 좋아할 만한 향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말이요? 어떤 향기요? 연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라벤더 향이야. 연우 엄마가 좋아하는 향이기도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와, 저도 그 향 좋아해요. 연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꽃밭 같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상처받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연우도 말이 가진 힘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저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좋은 냄새 날 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좋은 냄새 난다고 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연우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제게 올 때마다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순수한 칭찬이 제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냄새에 대한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우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 할머니는 연우 할머니만큼 재미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냄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연우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함께 만드는 간식, 같이 보는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순간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해 주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손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냄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봐.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에게서도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그분들이 해주신 음식 맛이나 따뜻한 손길은 지금도 기억나잖아.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냄새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사람들을 피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연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놀이를 배우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향기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짜 향기인 거였습니다. 연우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할머니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힘이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외모나 냄새에만 신경 쓰지 말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에 집중하라고요. 그것이 서로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연우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할머니, 오늘도 좋은 냄새 나요. 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물론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꾼 덕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의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상처와 당황스러움이 결국은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연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무신경하게 지냈을 것이고 아이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연우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친구한테 우리 할머니 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의 친구도 정말 좋은 냄새 나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용하는 라벤더 디퓨저 냄새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향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으로 차린 밥상의 향기, 손수 빨아서 널어둔 빨래의 향기, 정성껏 관리한 화분들의 향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할머니 집만의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 가면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손주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치유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상처받아도 괜찮다고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이들의 말은 순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은 하되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에 집중하라고요. 세월의 향기는 추억의 향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쌓아온 경험, 품어온 사랑들이 진짜 향기인 거예요. 연우가 어른이 되어서 저를 기억할 때 분명히 냄새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계란찜의 부드러운 맛, 함께 읽었던 동화책의 재미있는 이야기,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할머니의 향기로 남을 거예요. 손주에게 남길 것은 향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든든한 지지,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연우가 올 때마다 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이지 냄새 때문에 위축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말이죠. 어제는 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처럼 좋은 냄새 나는 할머니가 될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니요. 처음에는 상처였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얻는 것도 많아요. 깊어진 사랑, 넓어진 마음, 쌓여진 지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노년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해지고 소중해질 거예요. 오늘도 연우가 올 예정입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머니 하고 부를 그 목소리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따뜻한 포옹과 맛있는 간식,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로 사는 진정한 행복이에요.